월요일장이 아쉽게 약보합권으로 마감된 가운데 오늘은 절대전략, 내일장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객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NH투자증권의 허율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연구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장 한 줄로 압축한다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예, 오늘장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코스피가 2200선에서 저항에 직면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사실상 오늘의 조정은 악재에서 빠졌다기보다는 2200선 수급 부담감 속에 밀렸다라고만 봐야 될지 이 한 줄 평에 대한 근거, 한 줄 포인트들 어떻게 좀 볼까요? 예, 몇 가지 체크하실 수 있는 점이 있는데 네. 먼저 코스피는 미국의 부양정책 기대에 힘입어서 상승 출발하였는데요. 그러나 이제 주말간 있었던 EU 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부담으로 하락 전환하였습니다. 이제 주말 동안에 있었던 EU 정상회담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은 코로나 피해 기금과 21년, 22년 예산 관련되어서 회담이 있었는데 이제 코로나 피해 구제 기금 지원 방식에 대해서 지원이냐 대출에 대한 이견이 있었고 결국 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해산하였습니다. 이러한 부담이 이제 초반에 이제 오전장에서 하락 전환하는데 기여한 것으로 보이고 더불어서 이제 미국의 주말 사이에 이제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가 금요일, 토요일 이틀 연속 7만 명을 상회하는 듯 최고치를 경신하였는데요. 이러한 2차 파동에 따른 불안 심리 또한 작용하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중국 증시가 오전 장에서 2% 이상 급등하였고 지금 이제 3% 정도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중국장 영향으로 낙폭을 축소하면서 보합권까지 반등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악재를 다 덮었던 건 중국 상해 종합지수의 강세라고 보시는 것 같은데 중국장이 유독 이렇게 강했던 것에 대해서 전체적인 글로벌 증시 안에서의 평가는 좀 어떨까요? 이제 중국 증시 급등의 이유는 네. 중국 은행 보험 감독 관리위원회가 지난 금요일에 이제 보험사들의 주식 투자 비중 관련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보험사들의 경우에는 순자산의 45%까지 주식을 편입할 수 있다고 발표했었는데 이에 따라 이제 투자자들이 기존의 보험사들이 채권 중심의 포트폴리오에서 주식 비중을 늘릴 수 있다라고 판단하면서 중국 주식 시장이 급등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중국장의 이런 효과가 계속적으로 아시아 증시를 이끌 수 있을지도 좀 지켜봐야 될 포인트일 것 같아요. 그러면 이번 주에 글로벌 증시 안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일정 등은 어떤 게 있는지도 체크해 보도록 하죠. 예, 먼저 이제 21일 화요일 날 한국 7월에서 20일 사이에 수출 데이터가 발표됩니다. 이제 10일까지의 수출 데이터가 전년 대비 1.7% 하락으로 지난달 대비 폭을 줄이고 있는데 이제 성박 섹터 영향이 크긴 하지만 수출 증가율이 하락폭을 줄인다는 것이 이제 확실시하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 두 번째로 이제 23일 목요일 날 한국 2분기 GDP가 발표됩니다. 이제 전분기는 1.4% 증가하였는데 당사는 이번 분기 같은 경우에는 6% 감소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세 번째로 이제 24일 금요일에 유로존과 미국 7월 제조 PMI가 나오는데 상승 흐름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 마지막으로 이번 주부터는 7월 30일 FOMC를 앞두고 통화정책 관련 코멘트가 제한되는 블랙아웃 기간입니다. 알겠습니다. 여는 총재들 관련해서 연준 위원들의 발언은 다소 좀 공백 기간이겠지만 지표는 그래도 꾸준히 발표가 됩니다. 특히 이제 내일 그리고 목요일에 우리 국내 지표 안에서는 수출이라든지 또 GDP 발표가 있어서 지금 최근 언택트보다는 컨택트가 조금 더 강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과연 여기에서 이 지표 발표가 컨택트주들에게 조금 더 동력을 가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도 궁금합니다. 연구원님, 그렇다면 이번 주에는 어떤 종목들, 섹터를 좀 관심권에 두고 전략을 세워야 될까요? 네, 이번 주 관심 섹터는 두 가지 있는데 2차 전지랑 핸드셋입니다.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시장 확대에 기반한 2차 전지 높은 성장성이 계속 부각되고 있고 2차 전지 기업들의 출하량 증가 및 원가 개선이 지속되면서 본격적인 이익 발생 구간에 진입하였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2차 전지 섹터를 이제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핸드셋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에 삼성전자 및 애플의 판매를 해볼 가능성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핸드셋 섹터에 대한 전망도 긍정적인데 특히 이제 최근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하웨이의 미국 규제에 따른 제품 경쟁력 약화와 인도에서의 중국 불매 운동이 이어지면서 삼성전자가 이제 수혜를 하반기에 누릴 것을 예상하고 있고 실제로 이제 삼성전자가 할인들을 통해서 점유율 확대를 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8월 5일 갤럭시 언팩 이벤트를 통해서 갤럭시 노트 20, 갤럭시 폴드 2가 공개되는 만큼 관련 핸드셋 업체들의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네, 오늘도 2차 전지 안에서 코스모 신소재, 소재단에서도 실적이 잘 나와서 실적주 중심으로 좀 강했습니다. 장중에 에코프로 BM도 홀실적 발표되면서 139억 원의 영업이익 기록했고 결국은 그 섹터 안에서의 강세 움직임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연구원님, 이번 주에 또 테슬라의 실적 발표가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테슬라에서 숫자를 확인하게 되면 2차 전지단이 강한 상승 모멘텀을 작용하게 될지 혹은 예상치에 부합하지 못한 실적을 내놨을 경우에는 변동성이 또 상당해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되는데요. 여기에 따른 좀 전략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일단은 그 실적과 관계없이 2차 전지 전기차 섹터의 강세는 이어질 것이라 보고 있는데 단순히 이제 테슬라의 어떤 실적 전망보다는 앞으로의 이제 환경 개선에 따른 전기차 시장의 어떤 우위가 예상되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테슬라의 실적과는 무관하게 전체적으로 이 시장 전체의 성장성을 믿고 보자. 꾸준히 좀 관심권 안에 두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서서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오늘 자동차주가 막판까지 굉장히 또 강했었잖아요. 사실 업계에서는 이들 섹터를 카카오와 네이버에 좀 반대되는 컨택트주라고 보는 움직임들도 많잖아요. 이번에 발표될 수출이라든지 그리고 또 GDP 발표에 있어서 이 경제적인 기대감을 안고 움직이는 섹터들이 다시 한번 좀 반응을 보일 가능성도 있을까요? 아무래도 최근에 이제 코로나의 어떤 신규 확진자 수는 여전히 이제 위협적인 수준이지만 사망률이 낮아지면서 이제 코로나 영향에서 조금 글로벌 경기가 벗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떤 악재에서 벗어날 때는 경기 민감주들이 이제 크게 이제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오늘 한국 시장에서도 그러한 모습이 나타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섹터 전략까지 잘 들었습니다. 연구원님, 그러면 아무래도 이번 주가 또 주 시작일이기 때문에 이번 주 내내 오늘 같은 좀 답답한 흐름 속에 이어지진 않을까 하는 걱정도 들어서요. 이번 주 주간 전망으로는 절대 전략 어떤 부분에 좀 집중할까요? 네, 일단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 증시는 코스피 2200선의 저항에 직면하고 있는데 이러한 2200선의 저항에 직면한 세 가지 이벤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중국 6월 소매 판매 역성장 실망감이 이러한 2200선 저항에 직면한 이유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7월 16일 발표된 중국의 2분기 GDP가 3.2%였는데 블룸버그 컨센서스 2.4%에 상회하였었습니다. 다만 이제 6월 소매 판매가 마이너스 1.8% 기록하면서 컨센서스를 하회하면서 중국 경기 회복세가 소비자 심리는 예상보다 약하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이는 한국 주식시장에는 한학령 해제 기대감 약화로 연결될 수도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최고치를 경신하였습니다. 이제 최고치로 이제 신규 확진자 7만 명대에 진입하였는데 미국 경제 활동 재위축 우려에 대한 문제 제기 또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는 이제 미국 증시 상승의 부담을 줄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고 다만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망자 증가세는 완만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점과 미국 제약사 모더나가 코로나19 백신 초기 임상 실험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거뒀다는 소식 등으로 좀 부정적인 영향력은 희석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미국 실업수당 절벽 우려가 있습니다. 미국의 대다수 주정부는 일요일, 월요일 단위로 실업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연방정부의 특별 실업수당이 지급이 7월 30일부로 종료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주 토요일인 7월 25일이 마지막 지급일이 되는데 이러한 연방정부 실업수당 지급에 대한 공화당 민주당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미국 실업수당 절벽 우려가 불거질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락 요인과 상승 요인이 계속해서 좀 상충되는 구간 안에서 좀 줄다리기가 이뤄지지 않을까 하는 절대 전략 한 주의 코멘트까지 들어봤습니다. 연구원님,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절대 전략까지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공지사항이 있는데요. 공개 방송 관련한 코멘트 전해드리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 김정수 전문가 잠시 후 4시 30분부터 현금 관리와 제약 바이오
이쪽으로 또 집중하는 전략과 관련해서 공개 방송 이어집니다. 놓치지 마시고요. 김정수 전문가의 절대 전략은 오프닝 벨 또 9시 40분에 매일 같이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이에 연장선상에서 전략을 들으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요. 5시 40분에는 신기수 전문가의 공개 방송 함께합니다. 안 가던 종목들이 최근 꿈틀댑니다. 이들 종목들을 끌어올리는 모멘텀은 과연 무엇일까요? 공개 방송에서 공개된다고 하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신기강기, 신기수 전문가와 함께하는 그 코너는 오프닝 벨 8시 30분 오전에 매일 같이 함께합니다. 네, 두 분의 공개 방송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분 변동성이긴 했지만 그 안에서 조금은 필요한 움직임 속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2200선이라는 숫자 자체가 상당한 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죠. 호황제 밀당 속에서 이번 주도 잘 버티셨으면 좋겠네요. 오전도 오후도 저희가 함께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물러가고요. 내일 오프닝 벨 또 찾아뵙도록 하죠. 8시 30분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